여러분, 자, 이번에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관례를 깨고 이재명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먼저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을 갖다 올릴 테니까 이재명이 당신이 좀 임명해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임명관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그 전에 말이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짐으로써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에 관여하는 겁니다. 일종의 권력 분립이죠. 삼권 분립이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아무래도 대법관과 함께 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저번에 노태학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노태학이 물러난 지 6개월이 되도록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제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를 핑계로 해서 탄핵시키겠다. 왜 지금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조희대는 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6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놔두면서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뭔가 이재명과 삐그덕거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원하는 사람과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이 서로 달랐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말이죠. 그렇게 조희대가 버텨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흥구 대법관이 또 물러났습니다. 두 자리가 비게 된 거죠. 두 자리가 비니까 이제는 자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재명을 사실상 패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청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두 사람 아닙니까? 대법관이. 근데 한 사람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히고 싶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겠죠. 그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제청을 했을까요? 이 사람만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대법원이 좌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청을 한 사람이 바로 손봉기입니다. 하여튼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제청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으로서는 경악스러운 일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를 깨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서 통과가 되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하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서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리고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서 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율을 거쳐서 이제 합의 맞으면 후보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면으로 그렇게 제청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번 제청 과정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있었는데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만 통보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면으로만 보내고 청와대를 찾아가지고서 대면 사실상 제청을 하는 그런 것도 패싱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면서도 청와대를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패싱해버린 겁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 추천했습니다. 이 중에서 손봉기를 이번에 이제 제청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손봉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했지만 이재명은 손봉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조율이 안 되니까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버린 거죠. 미루니까 청와대에서 얼마나 불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희번떡거렸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야말로 뒤통수를 때려버리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이죠, 이재명의 빅엿을 먹인 겁니다. 자, 하지만 임명제청 없이 반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손봉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손봉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뚝심이 있으니까 청와대가 제청 임명에 하려고 하는, 청와대가 원하는 이런 후보를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를 원하는데 이재명은 다른 사람을 원한 거죠. 그런데 조희대가 버틴 거죠. 자, 이거는 말이죠, 그만큼 이재명의 영이 안 먹힌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에 말이죠. 지금 뭐 대법원이 굉장히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있어요. 재판 재개되면 끝장입니다. 나락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말이죠, 무조건 그렇게 대법원을 갖다가 압박하기 어렵습니다. 저번에 대법관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희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확 늘렸는데, 뭐 그렇게 늘렸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또 임명되는 대법관들이 무조건 이재명 편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따위에게 그렇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가면 갈수록 이제 대법원장에게 밀리고, 그리고 대법원에 밀리는 그러한 형국이 전개될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아마 속으로 말이죠, 저번에 파기 자파를 하지 않고 파기 환송한 것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파기 환송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 자판했더라면 이재명은 벌써 나락간 겁니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벌써 깜빡이 가실 겁니다. 그때 괜히 파기 환송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따위에게 밀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뚝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가 이재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22번으로 조희대한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재명 이제 나락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다고 하지만 김민석 체제는 굉장히 약한 체제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말이죠,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재명의 레임덕은 이미 나타났고요. 그런 가운데 조희대가 이재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